이제 럭셔리와 M 스포츠. 여기서도 살짝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420D를 추천하신다는 등급이 있다면은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분명 경쟁 차종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의외시다. 그렇구나. 네네. 보통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벤츠를 타면은 오빠 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 BMW 집에 들어가야 되죠. 예,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정제되면서도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아우디는? 아우디요. 네네. 그것도 집에 가야 되네? 아니요, 오빠 의사야?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벤츠 오너분들께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누군지 몰라요. 네, 저만 알아요. 네. 옵션 중에서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네. 혹시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단단한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핸들과 시트와 브레이크와 악셀 위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포지션이 좀 괜찮은 것 같으신지, 혹시 뭐 이런 버튼부 위치들은 좀 혹시 뭐 불편하신 건 혹시 없으신지, 승차감,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좀 어떠신지. 다음 질문 가속력, 제동력인데 제동력은 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신지. 다음에는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 부분은 옛날부터 무겁다 가볍다에 대해서 호불호 갑을 논박이 벌어졌던 부분인데. 그래요? 네네. 근데 다음 질문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일정 기간 내에 혹시 뭐 수리를 하신 게 좀 있으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에 대충 한 어느 정도는 벌어야 그런 워런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가정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저기. 다음 질문은 고질병, 결함인데 420D에 대한 커뮤니티 이슈나 그런 게 좀 있었네. 이슈는 보통 커뮤니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420D를 산다고 하면 뭘 제일 먼저 봤을까. 근데 어쨌거나 차주님은 이런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혹시 뭐 주위 반응 좀 어떠셨냐면 친구분들이나 그 뒤에 있는 시트를 밑으로 접으면 뒷좌석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차박도 가능하시잖아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4 시리즈고요. 자, 일단 사장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서울 촌놈으로 살았던 딩크족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5년이요? 예. 근데 되게 동안이신데요?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차량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420D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M팩 버전으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준 BMW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M 스포츠. 예, 그렇습니다. 연식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2016년식입니다. 2016년식. 거의 초기형. 초기형보다는 좀 더 오래됐죠. 2013년도에 F32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한 중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의 소유 기간과 키로수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약 5년이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아직 오디오로 따졌을 때 46,600 정도 달렸거든요. 그렇게 오래 많이 달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네. 이거 신차로 혹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리스로 구매해가지고 제가 초기 선납금으로 2,500을 넣고 그다음에 36개월, 60개월인가요? 할부로 저희가 약 한 달에 44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지금 60개월로 들어왔어요. 60개월로? 자, 그러면은 이 차량 혹시 해당 등급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이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쿠페는 네. 2가지, 럭셔리와 M 스포츠. 네. 그다음에 4인승 네. 그랑 쿠페.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그냥 한정판 뭐 그건데 그건 빼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궁금한 게 문짝 4개짜리와 네. 문짝 2개짜리에서의 좀 궁금한데 혹시 2개짜리로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저는 아무래도 네. 스포티한 느낌의 네. 그런 형태의 차량을 좋아하다 보니까 3 시리즈 같은 경우나 네. 그랑 쿠페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랑 쿠페 같은 네. 경우에는 쿠페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도 않고 그쵸. 네. 이 포지션이 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네.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강제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2인승으로 쿠페로 네. 쿠페다운 디자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럭셔리와 M 스포츠 여기서도 살짝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왜 또 M 스포츠를 하셨는지? 럭셔리 하면은 말 그대로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외형을 보면은 네. 전면 범퍼부터 시작해서 후면 부분이 굉장히 고상한 느낌이 나요. 예쁘지가 않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뭔가 서드 파티로 튜닝한 느낌이 쿠페 버전이라면은 네. 럭셔리 그러니까 M 스포츠죠. 약간 좀 튜닝한 버전의 느낌이 나는 게. 네. 근데 럭셔리 버전은 네. 세단과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앞부분 범퍼 네. 자체도 예. 너무 올드한 느낌도 나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외관 디자인은 이제 범퍼랑 뒷부분, 뒷범퍼가 좀 다르죠. 네네.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좀 다른가요? 실내는 크게 다를 부분은 없고요. 네. 외형 부분에서 외형 부분에서만. 네, 맞습니다. 그럼 가격 차이도 좀 났었나요, 럭셔리가? 아무래도 럭셔리가 거의 기본형으로 트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M 스포츠 버전이 더 큰 차이가 있었죠, 아무래도. 한 어느 정도? 한 5, 60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앞뒤 범퍼 가격 정도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럭셔리 버전은 이 스티어링 휠 안쪽이 좀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이건 스포츠카다라는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M100 자체는 뭔가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좀 젊은 사람의 분위기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만약에 420D를 추천하신다는 등급이 있다면 저기 무조건 M 스포츠로. 그렇죠. M 럭셔리는 스포츠. 별로 추천을 하지 럭셔리는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사주는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도 BMW다라는 그 느낌을. 그 느낌. 예, 그리고 젊은 느낌의 쿠페. 쉽게 말해서 문짝 2개. 예,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은 2종 소형 따로 오시는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4시리즈 쿠페를 타고 오셨는데 대부분 럭셔리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좀 안타까우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됐어요? 차량이 럭셔리부터 시작하면은 5,600에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6,400까지 갔는데요. 아무래도 딜러 할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할인 혹시 얼마 받으셨어요? 할인은 딜러에 따라서 그리고 구매자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러 시세는 수입차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혹시 차주님은 혹시 대략 물론 시간이 좀 돼서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캐시백으로 한 제가 500은 받았던 것 같고요. 500? 예, 그리고 기본 편의 서비스 있잖아요. 고정 블랙박스. 블랙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 BMW 2016년식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이런 상태로 나와요. 그리고 터치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맵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업체들 있잖아요. 3사 기존 3사들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안 써요.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 거의 없을 네, 것 없어요. 같아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이 자체를 썼던 이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썼었는데 별로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쓰레기예요. 예. 네. 저도 써봤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네네. 사용 안 사실 하시는 무조건 그냥 휴대폰으로 팀맵을 네네, 저도 맞습니다. 쓰는데. 저는 무조건 휴대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금액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아까 선수금이 2,500입니다. 2,500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60개월로 해가지고 네. 월 나가는 돈이 아까 네, 40 얼마 4만 원, 예. 44만 원 정도로 해서 네네. 리스로 네. 이제 하셨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분명 경쟁 차종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수입차를 고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차종의 경쟁차는 무조건 벤츠다. 그렇죠. 벤츠죠. 예. 뭐 옆으로 곁다리를 끼워주자면은 네. 아우디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우디는 A5. A5요? 네, 그리고 네. 벤츠는 C클래스 220D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벤츠하고 BMW 사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전 차량은 BMW긴 했는데 미니였거든요. 네. 미니 로드스터였는데 그 전륜 구동이니까 타는 재미가 조금 적었어요. 네. 얘기가 좀 세서 그러는데 네. 다시 벤츠 C220D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C죠. 220D가 아니죠. C죠. 네, C예요. C. 네, C220D요. 네. 일단 타는 순간 굉장히 사람을 압도를 해요. 이 차가 자체가. 벤츠가 네. 일단 좀 럭셔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하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쵸.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몰입감도 좋고 타보면 이게 정말 예쁜 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블랙이라든지 실버, 그 다음에 에어홀 같은 경우 실내 그 네. 송풍구 같은 방향도 네. 굉장히 그 예쁘죠. 제트 엔진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뽑아줬는데 네네. 뭐 MB 라이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블랙과 실버를 곁들여서 만든 실내 내장재가 네. 예쁘게 화장을 한 서양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들어온 순간 훅 했는데 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스티어링 핸들이 D컷이라는 그런 비주얼적인 면하고 외형보다는 제가 내부에 중점을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BMW로? 예, 그렇다고 해서 BMW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직관적인 면을 선호한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투스카니를 네. tas을 때 네네. 계기판이 네. 전부 오렌지 색상이었었어요. 네. BMW의 DNA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계기판보다는 네.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꼭 보고 싶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듯한 센터 페시아부터 크래시보드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네네, 그렇습니다. 되게 의외시다. 그렇구나. 네네. 보통은 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혹시 있겠죠. 결혼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 후에 구매하신 거예요? 이 차량이요? 네. 결혼 후에 구매했죠. 제가 첫 차량은 네. 결혼 전에 아반떼 차량을 구입했었어요. 네네. 그때가 2000년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네네.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레이싱 버전을 일부러 뽑았었거든요. 네. 저는 1.6 차량은 그때부터 출력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네.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때는 레이싱이라는 버전이 따로 있었어요. 네. 일반 버전, 스포츠 버전, 레이싱. 레이싱이 이제 2.0으로 들어갔던 거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2004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레이싱을 뽑으려면은 그 공장에서 따로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일 이상 걸려서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출력에 갈급하다 보니까
계속 올려서 타긴 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정도가 제일 만족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만약 미혼이었으면은 네. 그 혹시 만약 미혼이었으면 벤츠 네. 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BMW로? BMW가 아무래도 네. 그 모토가 쉬어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네. 운전의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행하면은 BMW 아니냐 이런 그쵸. 생각. 네네. 근데 왜 벤츠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네. 저 같았으면은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컨버터블을 이제 탔었지만 네네.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벤츠를 아마 갔을 거고. 아, 왜냐하면 그러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아, 취향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장가는 가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좀 스포츠성을 뛰어나는. 네네. 아마 저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네. 벤츠를 타면은 오빠 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 BMW는 집에 들어가야 되죠. 예,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정제되면서도 그냥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아우디는? 아우디요. 네. 네네. 그것도 집에 가야 되네. 아니요, 오빠 의사야?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벤츠는 집에 안 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BMW는 집에 가야 되고,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있어서. 아우디는 의사야. 네네. 일단,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일단은 4 시리즈로 그 쿠페로 구매를 이제 하셨다는 거고, 네. 자, 보험료가 좀 궁금하신데, 네네. 혹시 보험료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쿠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일단 제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40대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부 한정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제가 한 89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와, 근데 대박. 제 나이대 기준이라서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30대나 20대 후반이면 한 200만 후반. 네, 거기다가 이제 제 차량은 2000cc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데, 네. 제 지인이 예전에 3.8 제네시스 3.8을 구입했었거든요. 네. 20대가. 근데 4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450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년 자동차 세금. 네. 그거 혹시 얼마? 자동차 세금은 솔직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리스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부분이고, 네. 1년 부분에서 녹아내리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상세가 되는 것 같아요. 월별로 따지자면은.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이거 이제 디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가득 넣으면 비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예전엔 1,000원, 1,100원 네. 사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한 55,000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디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한 1,300 정도를 상회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7만 원가량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 원가량 정도? 예. 저 근데 맞다. 제가 그거 좀 못 여쭤봤었는데, 이거 420i 쿠페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굳이 디젤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부터 시어 드라이빙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토크감이면은 아무래도 디젤이죠. 그렇죠. 디젤이죠. 디젤의 토크는 토크감이 디젤이죠. 아무래도 가솔린 따라올 수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EGR 터지지가 않았었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예. 왜요? 터지고 나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터지기 전에 사신 거예요? 전이죠. 만약에 그거 터졌으면 디젤 안 샀죠? 그럴 확률이 아마 높겠죠. 그러면 그냥 가솔린으로? 그것도 고민은 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민? 아예 그냥 다른 차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연비 부분인데, 네. 혹시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네. 수입차 타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비를 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그건 큰 오해시고요. 네, 연비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보통 제가 출퇴근할 경우에 차로는 사실 이동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몸 상태 컨디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시내 주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토 앤 스탑 기능이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8.5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요? 네네. 딱 8이라고 9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가다서다 그쵸. 할 경우에는 오토스탑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발휘를 하는데 애매하게 멈출 경우는 제가 오토스탑 기능을 꺼놓고 운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비를 딱 0.5 수준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고속에서는요? 고속도로.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디젤이 앞서인 것 같습니다. 20?
아니요. 30? 거의 하이브리드 차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네네. 정속 주행에다가 어느 정도 연비 주행,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네. RPM이 1000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그 수치상으로 약 15 정도가 나옵니다. 15. 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네, 혹시 어떤 장점이 좀 있는지. 네. 네. 비록 스포츠 루킹카긴 하지만은 네. 다른 슈퍼카를 모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스포츠 루킹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스포츠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일반 3 시리즈 세단으로 비교했을 때 네. 전면 유리 경사각이 굉장히 완만하고요. 네. 뒷부분 C필러로 떨어지는 뒷면 유리 부분이 정말 완만합니다. 네, 정말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C필러 부분이 예쁘게 얇게 떨어지면서도 네. 실제 안에서 탔을 때는 레그룸과 헤드룸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요. 네. 그래서 한 신장이 170 네. 정도 수준 되시는 분만 하더라도 네. 뒷공간에 타셨을 때 이렇게 좁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엄청 넓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차주분 가려서 찍고 네. 있는데, 네, 저도 이거 타봤지만 네. 레그룸이 정말 넓어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예, 정말 저 뒤에 카시트 2개 설치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만큼 엄청 실내가 넓다는 장점. 네,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그 외의 장점은 일단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외부 익스테리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키드니 그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폭 부분이 네. 굉장히 넓어요. 네. 벤츠 동급 차량의 벤츠보다 넓거든요, 확실히. 네, 그리고 키드니 그릴부터 넓게 퍼진 면이 네. 굉장히 다운포스를 강조하는 듯한 외형으로 공격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카다라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벤츠보다는. 벤츠 오너분들께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누군지 몰라요. 네, 저만 알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장점 끝인가 이제? 단점이 더 많아서 장점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혹시 옵션 중에서나 네.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BMW 하면은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먼저 채택한 게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처음 BMW를 올라탔을 때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뜨는 순간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네. 전율을 느끼셨나요? 그럼요. 소름까지 막. 전투기 조종사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제 최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4강 월드컵 간 것보다 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네,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5 시리즈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네. 강제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팀키를 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열선 스티어링이 전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5 시리즈도 그 당시 안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 차량 자체는. 네네. 그래서 서드파티 자체로 시트를 옵션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스티어링 휠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틸트는 되는데 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네. 제가 스티어링 휠을 안으로 넣거나 바깥으로 빼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지오메트리 선택이 있어서는 굉장히 그 옵션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들이 네. 당겨지지 않는다. 네, 여기서 위아래로만 되는데 네네. 당겨지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시트 포지션을 일부러 낮추거나 할 때 네. 뭔가 좀 극적인 다운포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다. 게다가 네. 시트 그 버켓 같은 느낌은 만들어 줬는데 네. 이게 사실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어느 정도. 실제로 네. 좀 제대로 쓰자 그러면은 M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M4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좀 있다면은 네. 편의 시설 외에는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익스테리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3 시리즈는 세단이고 이 차량은 쿠페 차량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엔드캡 머플러가 네. 세단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쪽 싱글에 두 아. 발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이게 스포츠카로서 굉장히 뒷부분이 밋밋한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여자의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제 누군지 몰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네네. 이미 들어갔어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여성의 뒤태를 봐도 네. 굉장히 섹시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말까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부분인데 한국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네네. 스포츠카면은 조금 더 도발적이고 그쵸. 좀 뭔가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 아무래도. 좀 디테가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 네네.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428 컨버를 탔었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뒷부분을 튜닝을 좀 했어요. 그 그러세요. DP 435라고 네네, 맞습니다. M4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냥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양쪽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단점은 혹시 또 없을까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혹시 옵션이나 기능에 있어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기능적인 면은 아무래도 세단과 쿠페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성능의 차이는. 성능의 차이? 네, 다만 근데 이제 중감속 기어비가 네. 이게 더 낮게 세팅돼 있으니까 네. 초반에 치고 나가거나 네. 그런 중반에 또다시 치고 나가는 네. 힘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외형에 가장 큰 외형 점수를 입장에.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시트 포지션인데 네. 아까 물론 이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 현재 핸들과 네. 핸들과 시트와 브레이크와 악셀 위치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좀 이 포지션이 좀 괜찮은 것 같으신지 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특정 차량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보통 운전하시는 분, 특히나 서킷 가시는 분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분들은 엑셀과 그다음에 무릎 사이의 그 일자의 상관관계를 많이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네. 저는 인제 서킷보다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멋있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인제는 좀 스케일이 큰데 네네. 그래서 급격하게 토앤인 엑셀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엑셀 부분이 일자 형태가 아니라 좀 틀어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유동적으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쉽지 않고 네, 그렇죠. 예, 약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3 차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쿠페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거의 네. 대부분 다 일체형으로 막 일자로.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차종은 약간 꺾여 있는 차종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자세히 모델명까지는 좀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 질문은 네. 버튼부 위치들인데 네네. 혹시 뭐 이런 버튼부 위치들은 좀 혹시 뭐 불편하신 건 혹시 없으신지? 일단 확실히 국산차에 비해서는 많은 옵션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는 가성비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트림에 있어서는 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버튼을 조금씩 다 뺐어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시내에서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한 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그런 기능을 다룰 때 왼쪽에 좀 기준이 들어와서 저기 볼륨 버튼을 왼쪽에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라디오의 그 방송 채널을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기어 노브에 오른손을 올리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운전하시는 잘 않을 거예요. 그쵸. 대부분들이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반대로 그렇습니다. 되라는 거죠? 그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와이퍼 위치도 네. 아니 위치란다 이거 네. 방향도 국산차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좀 다시 국산차처럼 됐으면 좋겠네. 아, 아니에요.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별반 문제는 없으시고. 네, 어차피 이쪽 한쪽으로 운전해도 와이퍼는 한 번만 세팅해놓으면 거기서 바꾸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승차감,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좀 어떠신지?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부분들이 아는 분들이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황이랑 독일 상황, 그러니까 유럽 상황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좀 단단해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좀 낮고 아무래도 쿠페 차량이니까 또 전고라든지 전폭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의 기능, 외형 때문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서스펜션감이 좀 단단할 뿐이지 국산차도 요즘에는 스포츠 루킹카 아니면은 정말 스포츠카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G70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팅어 이 부분 정도는 거의 독일 차량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스팅어는 좀 무른 편이 있고요. G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차급과 같은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서스펜션은 좀 딱딱하다. 예, 딱딱하긴 한데 뭐 옛날처럼 못할 정도는 아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스포츠의 느낌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편이다. 네, 그래도 그동안 국산차가 너무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셨던 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산차 타시다가 이걸 타게 되면은 좀 딱딱하다는 걸 많이 느낄 거고 특히 중형급 차량의 세단을 타셨을 경우에는 더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느끼실 것 같고 수입차를 타시던 분들은 그냥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일하시는 거고. 자, 다음 질문 가속력. 이게 아무래도 모드가 에코 모드,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마지막 버전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전에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근데 에코 모드는 일단 프로그램상에서 강제로 RPM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연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에코 모드를 끄고 그냥 아예 스포츠 모드로 처음부터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선 정속 모드로 달리고 그 다음에 서킷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어가지고 그 TCS를 꺼가지고 차체 자세를 강제로 간섭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아예 꺼버리고 운행을 해요. 드라이빙을 하는데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넣더라도 스포츠 모드요. 스포츠 모드까지 넣더라도 이게 강제로 TCS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코너를 돌거나 탈출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을 줘요. 근데 일반적인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TCS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이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이 가속력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가속력, 가속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따라서 이제 RPM을 더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가면은 레드존까지는 아니더라도 4에서 5 사이까지 들어가면서 고RPM에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DTC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변속이 된다는 느낌이 막 빡빡빡빡 빨리 되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DCT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또 수동으로 주행을 원할 경우에는 RPM을 끝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기판에도 보면 260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저거 이제 혹시 다 밟아보셨나요? 이게 저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차량에는 리밋이 걸려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게 최대 237까지 나가더라고요. 237까지? 공식적으로는 235라고 적혀 있는데 일정 부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5천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밟아봤지만 그거 가속력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 아무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맞춘다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동력인데 네. 제동력은 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반 주행하거나 이게 도심에서는 네. 전혀 부족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서킷 주행 시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브레이킹을 하고 풀리거나 그럴 때 계속 주행 피로도,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하면서 점점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예. 그럴 때 아무래도 냉간되는 부분이 네. 쿨다운이 좀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네, 세라믹 패드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네. 훨씬 더 좋은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도심 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세라믹까지는 너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 대신에 열이 좀 받으면은 조금은 네.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도심 네, 주행에서는 도심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충분히 뭐 밀리거나 그런 느낌 많이 없다. 네, 팍팍 네. 잘 잡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너링인데 물론 네. 아까 이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 이 버튼을 끄고 이게 네. 뭐 네, 이게 VDC인가? 네, TCA 네, 차량에 네. 따라서 네. 국산 차량 제조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름은 다르거든요. 요거를 이제 키고 가면은 네. 약간 차주님 입장에서는 좀 네. 기분 나쁜 코너링이 나오는데 제 표현은 그런데요. 네, 이거를 끄고 네. 이제 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네, 원하는 대로 되는데 네. 그만큼의 또 위험 부담은 따르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위험 부담은. 네, 왜냐면은 네. 그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그쵸. 이거를 꺼버리고 제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컴퓨터 자체로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운전자의 스킬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운전을 후륜일 경우에는 또 그쵸, 그렇죠. 이거 후륜이죠. 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알겠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저 웬만하면 서킷 빼고는 서킷 빼고 네. 공도에서 무조건 켜라. 네. 알겠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좀 어때? 좀 질감이 좀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막. 수입차라든지 네. 이렇게 약간 스포츠 버전을 추구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다운포스로 인해서 약간 회전 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그리고 오버행들이 짧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네. 언더스티어 성향보다는 오버스티어 형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너 진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진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사람이 이제 이제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중력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쏠리는 G 현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AW 차량보다는 네. 아무래도 요방향, 횡방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긴 받는 것 같아요. 받긴 받아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불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보통. 예, 근데 이제 AWD 뭐 아우디 같은 경우나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상시 사륜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글쎄요. 글쎄 저도 A4 차량을 AW로 몰긴 했거든요. 근데 체감상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은데 운전자의 스킬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코너링을 더 즐겁게 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 부분은 옛날부터 무겁다, 가볍다에 대해서 호불호, 가불논박이 벌어졌던 부분인데, 그래요? 네네. 근데 이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속 40, 50 정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회전 시에 이제 살짝 무거운 감을 줘요. 아무래도 이게 회전 같은 경우에 너무 가볍다면은 어느 각도까지 들어갈지 모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게 중심을 가운데서 잡아주면서 틀 때 같이 코너를 따라서 들어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은 처음엔 가볍고 속도가 붙으면 점점 무거워진다. 네, 한 40 정도 직선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가벼운 정도는 보장하는데 같은 속도에서 코너를 돌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무게감 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기에는 뭐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손이 남자치고는 굉장히 작아요. 네. 보통 남성들이 미디엄 사이즈의 장갑을 낀다면 저는 스몰 사이즈를 끼거든요. 네. 근데 그립감이라든지 두께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만족하고 네. 여자분들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운전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기 때문에. 네. 이유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혹시 뭐 변속 타이밍이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뭐 뭔가 좀 이질감이 좀 있다거나 네.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확실히 모드에 따라서 네. 기어 변속 충격감이나 네. 아니면은 좀 딜레이 된다거나 네.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아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모드를 바꾸고 타셔야죠. 컴포트로 하면 부드럽게 변속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컴포트까지 가더라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정말 제대로 네.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네. 수동 모드로 바꾸셔가지고 저희가 네. 업다운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정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속 충격이나 그런 거 없이 네네. 매우 좋다는 거.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혹시 보증 기간 내에 혹시 뭐 수리를 하신 게 좀 있으신지? 보증 기간 내 사고 수리 경력도 있고요. 이력도 네.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네. 브레이크 패드, 그다음에 와이퍼, 소모품 이외에 혹시 뭐 다른 거 큰 수리는 거의 없었는데? 예, 사고 외에 큰 수리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6년씩 이제 BSI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죠.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는 현재 뭐 따로 뭐 비용 돈 들어가고 뭐 따로 수리하신 거 전혀 없었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엔진을 통째로 뭐 교체한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단순 뭐 사고 정도만 처리를 이제 했었던 건데, 네. 이게 만약에 보증이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인터넌스 비용은 대충 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네. 메인터넌스 보증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생각은 안 했던 부분인데, 네.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자료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업사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사설로. 네, 인증된 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업체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끼어 없을 있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모션을 가지고 들어가서 받게 돼요. 아무래도 DPR 같은 경우에 젊으신 분들이 이 차를 또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AS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런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증이 끝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쪽으로 사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대충 한 어느 정도는 벌어야 그러면은 그런 메인터너스에 대해서 좀 유지가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이 차량의 유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메인터넌스뿐만 아니라 일반 자기 가게 경제 부분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대략 연봉이 3,600 그리고 월봉으로 세전 300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그 나이대 20대, 30대 기준으로 할게요. 30대 기준으로. 그리고 집이 없고 월세 기준.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차 할부금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식대는 당연히 기본이고 여자친구가 생긴다면은 거기서 곱하기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곱하기 2라는 공식이 안 돼요.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것저것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저축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깐 최소 차에 들어가는 돈이 혹시 월 한 어느 이 정도는 돼야 보증 끝나도 운영되겠다라는 게 혹시 어느 정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딱 차를 운영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만 돼도 저는 이 차를 운영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약간 좀 더 금전적 자금을 좀 모으고 운전을 해야 이 차로서 비로소 오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너무 제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네. 한 월 200이면은 이 차 유지가 될까요? 아, 월 200이요? 네. 200이라는 숫자만 가지고는 네. 당연히 충족이 되겠죠. 아, 충족 되나요? 네, 그냥 단순히 네, 수치에서만. 맞아요. 수치에서 네. 월 한 150, 150, 200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0, 아무래도. 100은 어때? 그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유류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까지는 특별히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네. 수입차라고 해가지고 월 뭐 몇백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아. 네, 젊은 사람들도 모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큰 그 비용은 워런티가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가정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저기 투잡 뛰어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풀알부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네. 더 그만큼 차값에다가 네. 그 뭐 더해서 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질문은 고질비약, 결함인데 네. 솔직히 뭐 제가 뭐 혹시 그 타고 다니면서 혹시 그런 네. 게 좀 있으셨는지. 예전에 컨버터블을 타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참 창피한 이슈였죠. ERG 배기가스 순환장치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받았었어요. 저는 네. 가솔린이었어요. 아. 컨버터블 가솔린이어서 네, 네, 저 네. 상관없었어요. 네. 하지만 저 피해를 봤거든요. 주차장 저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벽보에 써져 있더라고요. BMW 주차 금지. 네. 그때가 제가 속초에 와이프랑 회를 먹으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어 거기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차 트렁크 쪽에 네.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갖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 소화기 들고 다닌다. 천장에다가 소화기를 올려놓고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생각보다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량에서 불이 난다 하더라도 초동 조치로 소화기를 끄면은 금방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MW 오너가 아니더라도 어느 차량에서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기 고질병이나 이제 결함 쪽에 있잖아요. 네. 그 아까 그 불나는 거 그 기수 이외에는 따로 타시면서 네. 뭐 자잘한 것들은 혹시 없었나요? 일반 뭐 구동계를 떠나서 실내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구동계 쪽에서도 그거 이외에는 따로 구동계에서는 조향계 한 3년 전에 날이 추우면은 유턴을 할 때 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근데 제가 뭐 리콜 때문에 들어가서 고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BMW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지면은 어느 부분이 생겨서 뿌드득거리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비스 센터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EGR 때문에 들어간 거죠. EGR 때 들어가고 네. 거기 들어갈 때 그 부분도 혹시 말씀드려봤나요? 전화상으로만 얘기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 딱히 클레임을 걸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사건 터졌을 때는 뭐 헤드 유닛 나가고 그래요? 뭐 별의별 되게 좀 장고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싹 다 고쳤지만 그런 게 좀 있었고 어쨌건 420D는 그런 건 없었다. 네, 반대로 A4를 탔었을 때는 저는 시거잭도 고장나고 이런 전기계통 부분까지 고장나가지고 몇 번을 고장나가지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고장나니까 참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1, 2천만 원짜리 한 차도 아닌데. 네. 결론은 뽑기라고 봐야겠네요. 아직도 뽑기가 존재한다니 그게 참 우스워요. 차량이 이제 국산 차량도 최소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차량인데 그렇죠. 그래도 랜드로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랜드로버는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최대한 최소 3대는 몰고 다니는 차량이라 가지고 입고 시키는 차량, 주행하는 차량.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뭐 대차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뭐 넣으라고 좀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준다고 그런 얘기 썰도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자 그러면은 근데 저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커뮤니티 이슈, 혹시 420D에 대한 커뮤니티 이슈나 그런 게 좀 있었네. 이슈는 특별히 EGR 빼고는 없었어요. EGR 빼고는 없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마 개인에 따라서 뽑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은 차주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누구나 차를 살 때는, 아니면 물건을 살 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커뮤니티에서 막 검색하면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러진 않고 제가 그 당시에 A4를 타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국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수입차를 타고 가는 게 좀 더 진입장벽이, 제 마음속으로 진입장벽이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직업의 기천 없이 차도 그런 게 없지만은,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바라보는 게, 저 사람 BMW 타고 왔네, 저 사람 경차 타고 왔네 라는 것들이 딜러에 의해서 약간 인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 저는 A4를 타고 다니면서 각종 차량을 다 타러 다녔었어요. 시승해보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보고 그냥 제 주관적인 의지로 구입했습니다. 주관적인 의지로. 멋지시다. 보통 커뮤니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420D를 산다고 하면은 뭘 제일 먼저 봤을까? 근데 어쨌거나 차주님은 이런 익스테리어 부분을 제일 많이 보셨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혹시 뭐 주위 반응은 좀 어떠세요? 친구분들이나 가까우신 분들 차를 보자마자 뭔가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또 투도어구나. 또 투도어구나. 네, 거의 투도어를 탔던 것 같아요. 또 투도어구나. A4는 포도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쳐보냈던 부분이고요. 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냥 평이하게 넘겼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좀 빠질 수가 없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교사셨는데, 교사분. 수년 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면허증을 반납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또 다시 세단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때까지는 그래도 투도어로 비벼보자 해가지고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 또 뒷부분 타기가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항상 모시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그쵸. 가끔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뭔가 죄스러운 마음을 좀 덜었죠.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전 2016년식 3 시리즈 세단이 트렁크하고 뒷부분 시트가 접혀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뒷시트가 젖혀졌어요. 뒷시트 접혀져서 뒤에 있는 트렁크랑? 그래서 무려 리터 용적이 한 1300가량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키, 스노우보드, 그다음에 제가 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같이 하는데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시트를 밑으로 접으면은 뒷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차박도 가능하시잖아요. 가능합니다. 저 뒤에 지금 매트하고 베개도 있어요. 정말요? 네네. 저 그냥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 차박 못해요. 힘들어요. 피곤할 때 보통 휴게소 가거나 고속도로에서 아니면은 그 졸음쉼터 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시트 젖혀놓고 와이프랑 같이 누워서 그냥 쉬면 돼요. 이게 되게 실용적입니다. 같이 쉰다. 되게 실용적이시다. 한 175까지는 편하게 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은 좀 불편하고. 180은 약간 머리가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머리가 트렁크로 가요? 아니면 여기 뒷자리로 가요? 아무래도 그 각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머리가 되겠죠. 180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구부리시면은 별로 불편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무실 때 일자로 시체처럼 뻗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차에서 자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되게 아직도 되게 너무 좋아 보이신 것 같아요. 같이 눕는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나는 집에 쫓겨나면은 이제 어디서 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또, 네, 초 치는 친구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얼마냐? 이러면은, 아, 이거 뭐, 한, 뭐, 6천 원 얼마 때리면, 야, 그 돈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네, 당연히 나올 얘기입니다. 아, 확실히. 그렇죠. 예. 혹시 어떤 차종이 나왔었나요? 일단 네. 경쟁 차종으로. 네.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네,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밑으로 내리자면은 네. 그랜저. 아, 그랜저? 네, 여기까지 얘기는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장착되어 있고 옵션들이. 그에 비해서 이 차는 국산차에 비하면은 네. 깡통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굉장히 옵션이 좀 부족한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 뭐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좀 그거에 또 있나요? 보통 1톤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게 원룸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예전까지라고 할 수는 없죠. 2016년도였으니까. 네. 그, 설마 이 차로 했나요? 예, 간단한 이사를 2차로 2번에 나눠서 도와줬어요. 간단한 거면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네, 원룸에 사는 후배였는데, 네. 일단 옷가지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립식 책상. 그 정도. 네네. 그리고, 네. 그 이케아에서 주문한 또 네. 침대가 있었거든요. 침대는 예. 좀 그 부분도 모조리 다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네네.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요? 매트리스는 좀 힘들었어요. 매트리스, 쉬고 가게 하실 것 같아요. 매트리스요? 네. 좀 슈퍼 싱글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싫어왔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냥 그거는 냅두고? 네, 그거 들고 갔어요, 3명이서. 3명이서? 네네, IBS 들듯이. 네. 먼 거리는 안에서 1톤 부르기는 좀 그랬고. 그래서 네. 2차로 했다. 네. 되게 그래도 되게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420D로 이거 별로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또 빨간색 시트고. 아닙니다. 저 먹은 게 따로 있어가지고요. 기브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서. 네, 네. 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420D에서. 네. 자, 많은 걸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야, 이것만큼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는 네. 결코 오리지널 스포츠카는 아니다. 하지만 적정한 금액대에서 네. 스포츠카로서의 느낌을 갖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비록 젊은 분이라도 잠시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스포츠카로서는 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세단을 타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고 한데 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BMW라는 그런 느낌의 차량으로 네. 스포츠카를 갖는다는 그런 즐거움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미래 도시입니다. 예. 네, 서울보다도 더 비싼 아파트가 있는. 예. 조심하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네네. 많은 부분을 생각했는데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넘어갈까요, 그냥? 네. 그럼 이제 근데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매력적인 네. 요소들이 제가 얘기하는 도중 중간에 다 끼어 그러니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이기도 해서 그런지 딱 네.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죠? 네, 아무래도 제 기준은 아니에요. 제 네. 기준이라면은 제가 필요해서 샀던 거고 네. 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5점으로 주고 싶지만은 일반적인 기성 자동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뒷시트 뒷좌석에 문이 없기 때문에 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범용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0.5점에 깎여야 되지만은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들한테는 딱 안성 맞춤의 자동차로 만점이지 할 수 있죠. 않을까? 네, 오히려. 자, 이제 저는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가요? 계속 제가 했던 부분 내용 속에 다시 이렇게 돌려보시다 보면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네. 저는 광진구 남자의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광진구 남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끊을게요. 네.